자, 일단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할 건데 다 만약에 못하면 숙제를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게 유형이 13번까지 있거든요. 그렇지? 만약에 선생님이 10번까지 풀었다. 그러면 남은 유형은 대표 문제만 해보자. 그런 식으로. 대표 문제 여러분들이 할 만하거든. 뒤에 있는 건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시다.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할 부분이 또 뒤로 가면 많이 있어서 자, 도전 한번 해보자. 자, 8번 유형 할 차례죠. 자, 8번 유형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이렇게 한 토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잠깐 보실래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는 연관성을 부여하진 않았는데 하나 좀 우리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루트 A의 안의 거 제곱이 계산 과정이 A가 될 때 마이너스 A가 될 때 나눠서 계산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자 옛날에 우리가 이미 어떤 식이 있을 때 계산을 하면은 A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 계산 논리 과정식이 하나가 이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값이었어. 절대값 이거 본 적은 있잖아. 그치? 절대값이 정의는 뭔지 알아 근데? 뭐를 절대값이라고 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냐? 뭐를 절대값이라고 해? 응? 나 틀려도 돼. 애들한테 얘기해봐. 야 어차피 얘들아 학원은 틀리려고 다니는 거야. 이 말이 좀 이상하구나. 학원은 학교에서 안 틀리려고 학원을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에 왔을 때는 잘못된 얘기를 해도 되니까 한 뻐긋뻐긋 한번 해봐봐. 몰라도 돼. 틀려도 돼. 상관없어.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하면 얘기해.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해요? 2죠. 근데 왜 마이너스를 없애요? 그렇지. 절대값인데 그럼 뜻이 뭐야? 절대값이 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앤다는 거지. 그건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는 게 절대값 0은 0이야. 이것도 알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의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절대값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래서 기준이 그래서 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를 물어보는 건데 칸수는 음의 개념이 없거든. 그래서 절대값은 사실 거리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0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아예 없으면 0m, 0cm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음수는 없어. 거리상의 음수 개념을 따지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뭐 벡터랑 스칼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방향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뭐 마이너스 2km 막 그런 것도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중학교 범위에서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절대값은 어쨌든 거리 개념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 칸 떨어져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2칸 떨어져 있어서 2라고 쓴 거란 말이야. 자, 알겠니? 자, 그럼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설명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개념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숫자로 얘기해볼게. 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답이 2죠. 2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도 절대값 씌우면 답이 2가 나오죠. 2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게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를 개념 노트에 써줬을 때 숫자 갖고 얘기해줬거든. 자, 똑같이 숫자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자, 봐라. 절대값 안에 있는 세모가 그냥 튀어나오지. 세모의 부호는 뭐예요? 양수죠? 이번엔 절대값 안에 있는 세모의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근데 답이 뭐가 나왔어요? 양수가 나왔죠? 그럼 똑같다? 쟤랑 똑같아.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잖아. 이것도 내가 개념 노트에 똑같이 써줬지. 자, 그럼 보세요. 세모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지. 똑같지 않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때 음수일 때라고 했지. 그냥 나올 때는 음수가 아닐 때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음수가 아닌 양수일 때 그냥 나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그럼 계산 과정이 어떻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거랑 똑같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루트 안에 거의 제곱이 정확하게 절대값 A랑 계산 과정이 똑같아.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이 니네가 처음 하는 게 사실은 아니야. 근데 마찬가지로 니네가 이거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할 줄 아는데 이제 본질적인 걸 몰랐잖아.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모른다가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선행을 나갔을 때 제대로 열심히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내신 성적 잘 나오기 위한 그런 좀 결과 위주의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2단원도 나중 가면 계산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개념들이 분명히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틀리라고 어렵게 나오는 변별력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좀 시간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둘은 같은 의미를 갖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얘는 그냥 어려운 거를 할 건데요. 뒤에 넘겨볼까? 101번이구나. 자, 문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 타파해야 되는 식들이 이제 루트 안에 거 제곱인데 문자 들어간 거를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똑같아. 알려진 대로만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때 각각의 루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죠? 루트 계산하는 거 아직 우리 루트 바깥의 제곱이랑 루트 안에 거 제곱밖에 모릅니다. 근데 바깥의 제곱은 이 표현에 반드시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첫 번째 써있는 거 보니까 이 기호가 아예 없어. 그럼 니네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루트 안에 거 제곱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 안에 거 제곱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제곱수의 표현이 돼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얘를 보시면 A는 제곱이라고 적혀 있어. 근데 문제는 9분의 25가 제곱의 표현으로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제곱수의 표현으로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9분의 25가 3분의 5의 제곱이죠. 얘는 A의 제곱 써있죠. 자, 그럼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얘랑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수 법칙 아니니? 어떻게 했어요? 지수가 같을 때에는 밑끼리 곱했다. 자, 이것도 확실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할 줄 알잖아. 뭐야? A의 제곱 곱하기 B 제곱이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지수 법칙이잖아, 우리. 자, 아까 했던 얘기 거꾸로 계산하는 논리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굳이 공식화하면 이것도 공식이 아닌 거야. 근데 선생님이 힘듭니다. 공식화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지수가 같은데 곱하기 구조잖아. 그럼 밑끼리는 곱하기로 묶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게 사실 좋지는 않아. 이게 반대로 간다라는 건 머릿속에 한 번만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 사실. 자, 어쨌든 다시 얘기해보면 지수가 같은데 곱하기 구조네. 그럼 밑끼리 어떻게 해? 곱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죠, 이거는. 자, 그러면 루트 안에 거 제곱 모양으로 정확하게 이쁘게 정리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뭐를 따져요? 부호를 따져야 되죠. 자, 이 녀석의 부호 따져봅시다. A가 양수죠, 문제에서 보니까. 3분의 5 곱해봤자 부호가 양수겠지. 따라서 그냥 나온다. 그냥 나와서 3분의 5 A가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거기 있는 거 4개를 다 해버릴 거야. 자, 그건 안 써도 되겠다. 자, 그 다음 거 2분의 루트 9A 제곱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을 제곱수의 표현으로 바꾸세요. 그럼 2분의 루트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계산 과정이지. 따라서 2분의 루트 밑끼리 어떻게 한다고? 곱하세요. 이렇게 묶어버리라. 그래서 제곱 이렇게 된다. 자, 루트 안에 거 제곱이니까 자, 또 뭐 따져야 돼요? 부호 따져야 되지. 부호. 3A 양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와. 자, 그래서 3A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야. 자,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요거 해보자. 문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 본연의 개념으로 바로 하셔야 되고 문자 할 때는 좀 예외적인 게 아까 선생님이 요거 계산할 때 얘들아 숫자니까 너무 편하게 계산하려고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서 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문제 건드리지 말고 그냥 풀어봐라고 추천을 했었잖아. 근데 문자가 있을 때에는 바꿔도 상관없어. 알았지? 왜냐면 문자 있는 것 자체가 헷갈려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문자가 있을 땐 바꿔버려. 상관없어. 자, 그럼 바꿨습니다. 그러면 루트 안에 거 제곱이죠. 뭐 따져야 돼요? 부호 따져야 되죠. 3A의 부호를 따지는 거야. 그럼 A가 양수니까 3A는 양수인 거 알겠어? 양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나온다. 그래서 세모가 그냥 나오는데 자, 부호 조심하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써줘야 되겠지? 자, 그럼 출처가 중요한 거다. 이 마이너스는 안에 거 제곱 정리돼서 나온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문제에 있는 마이너스인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3A를 그냥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자,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된다. 그럼 애들이 이걸 실수를 어떻게 많이 하겠어? 부호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야, 사실. 알았니? 일단 느낌상 여기 있는 3A가 어떻게 나오긴 할 거 아니야. 시험 공부를 했었으면 나중에. 근데 부호 하나 실수 잘못해가지고 다 틀리는 거라고 해. 자, 그 다음. 자, 여기다 쓸게. 루트 마이너스 4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자. 문자가 있을 땐 마이너스고 짝수,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로 바꿔 그냥. 바꿔도 돼. 문자가 있을 때는. 자, 그러면 제곱된 녀석이 플러스 4a인데요. 이 녀석도 양수인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온다. 그래가지고 4a라고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계산 다 했다.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는데 가장 큰 수는 자 얘랑 이거 마이너스지? 얘랑 양수잖아. 그럼 제일 큰 거 얘가 제일 큰 거겠지? 맥시멈. 자, 음수는 두 개가 있는데 제일 작은 애가 이 녀석이겠죠? 제일 작은 녀석이. 자, 따라서 뭐 해야 돼? 더하래? 이거 두 개 더하래. 자, 그러면 a만 남죠? 더하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05번 할게요. 너무 빠르지 않지? 천천히 하고 있어, 최대한. 천천히. 자, 105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달 뒤면 시험을 보실 텐데, 이 녀석은 시험 문제 때문에라도 좀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어지간한 시험 문제는요, 어지간한 수학 문제는요, 풀이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 모든 문제를 두 가지 이상의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얘는 좀 해주려고 해. 자, 뭐냐면 두 가지 풀을 얘기할 건데. 이제 학원을 좀 다녀봤으니까 이런 건 알 거야. 학원 처음 다닌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럼 학원에서 시험 대비 받아보면 특정 유형을 좀 빨리 풀 수 있는 풀이 과정을 선생님들이 좀 얘기해 주시지 않니? 그렇지? 나도 해줘. 니네들한테 해주는데 얘도 그런 게 있는데 빨리 푼다는 얘기는 객관식에서는 사실 풀이 과정의 의미가 사실 없잖아. 답만 나오면 돼. 그래서 객관식 좀 빨리 푸는 풀이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서술형 풀이도 한번 얘기해 줄게. 근데 서술형 잘 나와. 자, 근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문제를 안 썼네요. 자, 특히 이 문제는 영상을 꼭 나중에 꼭 봤으면 좋겠어. 자, 객관식 풀이는 빠른 풀이를 지향한다 했잖아. 어떻게 하냐면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일단 니네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 루트 안에 거 제곱이잖아. 그러면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를 따져야겠지. 주황색, 노란색 부호 따져야겠지. 자, 근데 부호를 따지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요. 그래서 범위 내의 숫자 아무거나 대입. 그래서 두 녀석의 부호를 따져. 왜? 부호를 알아야지만 그냥 나와? 마이너스 되고 나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이해됐어요? 자, 한번 해볼래? 뭐 넣어볼까? 0 들어가지 범위 안에. 그럼 0 넣어보자 얘들아. 0 넣어보자. 그럼 0을 넣어볼게. 0을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잖아. 0을 넣으면 3 나오잖아. 자, 그럼 이것도 공부 허탄 애들은 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3이니까 뭐 계산해서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대입해서 한 이유는 숫자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부호를 따지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3 나왔으면 양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쭉쭉 할 수 있죠.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머지.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a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뒤에 있는 거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숫자를 대입하는 이유는 부호 따지기 위함이에요. 알겠지? 자, 그리고 루트 사이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 날라가고 숫자는 7만 남는다. 자, 이게 객관식 풀이에요. 얘는 설명을 위한 글씨였고 계산 과정은 이거밖에 없어. 간단해. 자, 됐어요.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어 제끼면 답점수밖에 못 받습니다. 사실은 거의. 자, 그럼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렇게 풀라고 나오는 게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와 있지 않아.
나와있지 않은데 요게 이제 교과서 풀이인 거야. 잘 보자. 서술형 풀이를 할 때는 목표는 똑같아. 노란색과 주황색의 부호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부호를 따지는 거를 대입해서 빨리 찾는 게 객관식인 거고 서술형일 때에는 주어진 범위를 이용해서 저기 써 있잖아요. 범위. 이 두 녀석의 부호를 따져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잘 봐라. A-4라고 적혀있지. 그러면 4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호를 따질 때 이렇게 A-4는 노란색 네모친 거 갖고 범위를 따지는데요. 자, 이게 조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A가 4보다 작다는 라는 것만 끄집어냈다. 내가 알고 싶은 부호는 누구의 부호를 알고 싶냐면 A-4를 알고 싶어. 그럼 그거를 요거 갖다가 푸는데 부등식 계산하는 부등식 계산은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이건 알잖아. 뭐 조심해야 되냐? 양변에 음수 곱할 때 부호 뒤집어진다. 나눌 때에도 부호 뒤집어진다. 만 조심하면 되지. 이항하는 건 부호 안 뒤집어지는 건 알잖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선을 저변으로 넘기는 거야. 근데 왜 넘기느냐면요. 넘기면 A-4가 다 만들어지거든.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노란색 세모 딱 출연했죠. 0보다 작다네?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수야라고 선언하겠다는 거야. 자, 알겠죠? 그럼 또 동일한 과정으로 3 적혀있지. A 플러스 3이잖아. 근데 플러스 3은 없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 근데 이번엔 요거 갖고 하면은 또 답이 나와. 자, 볼래? 마이너스 3이 A보다 작다라고 적혀있는데 자, A 플러스 3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A 플러스 3 되는 거 맞냐? 자, 근데 좌우를 뒤집을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좌우 뒤집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누구의 부호를 알아냈어? 주황색 부호의 부호를 알아낼 수 있죠. 0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음수니까 양수지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야. 아, 그래서 그 다음 계산은 요거를 써주면 돼. 그러면 객관식 풀이랑 다르게 요 계산 과정 하나가 추가가 반드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풀이는 이거야. 근데 그거를 뭐 갖고 따져야? 주어진 문제의 범위 갖고 따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서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더 귀찮겠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좀 시간과의 싸움도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자, 여러분들의 시험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하는 건 어차피 뭐 답은 7 나와요. 7.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유형 10번 별표 치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애들이 또 겁나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얘 그냥 어려운 거 해줄게. 자,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돼 있냐면 몽땅 다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계산하는 거 공부한 거 루트 안에 거 제곱이랑 바깥의 제곱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뭐 써야 될까? 얘도 전체 제곱 기호가 없죠. 그럼 얘도 무조건 안에 거 제곱밖에 안 돼. 자, 그럼 생각. 루트 안에 거 제곱 계산하면 안에 거 제곱이지. A가 됐던지 마이너스 A가 되는 건 알잖아. 아까 내가 특징이 뭐라고 했어? 루트가 사라져요. 그렇죠? 루트가 사라져서 굳이 따지면 얘는 유리수라고 한단 말이야. 자, 됐니? 근데 문제에서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연수는 유리수의 특정 범위 내에 속하는 숫자인 건 우리 압니다. 분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부터 먼저 해보자. 잘 보세요. 48A가 자연수가 되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뭘까? 얘밖에 못 쓴다 했어. 그럼 루트 안에 있는 48A라는 숫자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되겠지.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거 제곱수가 돼. 네모 박스 친 게 제곱수가 돼. 반드시. 그래야지만 이거 써서 루트가 사라져.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어떤 숫자를 A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얘가 제곱수가 될까를 따지는 방법은 니네가 1학년 때 이미 공부했어. 얘들아, 완전 제곱수는 소인수분해하면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나냐? 얘네한테 공부 안 하죠. 학교가 잘못된 거야. 얘네 잘못이야.
1학년 때 시험 안 봤잖아. 1, 2학기 다 안 봤잖아. 놀았잖아. 학원 안 다니는 사람들 꽤 될 거야. 그렇지? 2학년 되면서 학원 다니는 사람들 꽤 되거든. 니네 잘못이 아니야. 나랑 하자고. 선생님 때는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다 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다 열심히 했거든요. 나는. 기억을 떠올려봐.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손인수분해 공부했어요.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10을 손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5. 아 미안해. 제곱수 따지는 거지. 100 미안.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뭐 할까? 36? 제곱수지. 손인수분해하면은 4 곱하기 9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수는 소인수분해하면 소인수들의 지수들이 2가 아니라 짝수야. 짝수. 1학년 때 이거 공부했어요. 짝수야. 짝수. 무조건 짝수야. 자, 그럼 특징이 뭐냐면 A가 어차피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럼 48 곱하기 당연히 자연수겠네요. 그럼 그 녀석이 소인수분해했을 때 반드시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1학년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A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지 지수가 다 짝수가 될까? 얘처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주어져 있는 숫자가 48밖에 없잖아. 48이 어떻게 되냐? 16 곱하기 3인가? 그러면 4의 소인수분해까지 굳이 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인 거지. 16 곱하기 3 맞나요? 그러면 2는 지수가 짝수니까 짝수 조건 문제 없어. 근데 문제가 뭐가 됐어요? 3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네, 이거 홀수잖아. 그럼 절대로 제곱수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A의 역할이 판단이 딱 되는 건데 뒤에 A를 곱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A가 어떤 숫자가 반드시 돼야 되냐면 A의 역할은 3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며. 그럼 그 녀석을 3을 빼버리거나 이게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왜? 다 곱하기 구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족한 3의 개수를 A가 리필해줘야 돼. 오케이? 적어도 몇 개 리필해줘야 돼? 하나는 리필해줘야지 지수가 짝수가 될 거 아니야. 2가 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A의 역할은 3을 적어도 하나 소인수로 갖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중에는 좀 빨리 풀 거란 말이야. 근데 3을 적어도 하나 소인수로 하나 갖고 있다고 한 게 A가 그러면 3밖에 안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네모박스 전체가 제곱수만 되면 된다고 했거든. 제곱수는 지수가 다 짝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만약에 A가 3을 하나 갖고 있다 쳐봐. 그럼 여기 있는 3이 1제곱이 아니라 2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근데 3 말고 어떤 숫자가 와도 되냐면 A에 붙어있는 숫자가 추가로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제곱수의 구조가 또 따라와도 상관이 없다. 자, 이해가 안 될까봐 숫자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3 곱하기 3의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볼까? 그럼 숫자가 3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가 지수가 다 뭐가 됐어요? 짝수가 됐죠. 그러면 제곱수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얘 때문에 3 하나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3과 더불어서 뒤에 따라오는 숫자가 얘처럼 제곱수의 구조가 따라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최종 결론은 A는 3 하나 갖고 있고 굳이 식으로 쓰면 제곱수의 구조입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문자로 써. 자, 그럼 분석하자. 3은 왜 필요해요? 얘 때문에 필요해요. 여기 원래 1이었으니까. 이해됐나? 그래야지만 지수가 짝수가 되니까. K의 제곱은 왜 필요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없어지잖아. 근데 2나 3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지수가 짝수인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제곱수가 된다는 게 성립을 한단 말이야. 자, 이해됐나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A가 3 곱하기 제곱수의 구조가 되면 밑에 있는 요 루트 숫자는 무조건 자연수가 돼. 자연수가 되는 건 알겠지? 제곱수면 루트 안에 거 제곱이니까 무조건 튀어나가잖아. 이해됐죠? 자, 근데 얘도 풀어야 돼. 얘가 더 짜증나. 잘 봐라. 얘를 일단 처음 따져야 되는 건 얘랑 똑같아요.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얘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곱하기고 얘는 나누기지. 나누기는 곱하기와 다르게 약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네. 근데 만약에 루트 안에 147만 있다고 하면 147은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루트 밖으로 탈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A가 그걸 마찬가지로 보조해줘야 돼. 얘도 어떻게 보면 A로 인해서 48이 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47이 A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리필을 해준 거고 얘는 약분시켜야 되는 거야. 차이점이 이거야. 나누기는 말 그대로 약분시키는 거잖아.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냐면 147을 또 소인수 분해를 하자. 지금 뭐지? 7 곱하기 7의 제곱이네. 7의 제곱 곱하기 3이네. 소인수 분해하면.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아까는 3을 하나 리필해줘야지만 지수가 짝수가 돼서 제곱수가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3을 리필할 수는 없어. 왜? 약분되니까. 얘는 반대로 A가 3을 날려버려야 돼. 그럼 이렇게 되겠죠. 7의 제곱은 제곱수니까 자연수 7 되니 안 되니? 되지. 되잖아. 7의 제곱은 7로 나오잖아. 근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A가 꼭 3만 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약분된다고 했잖아. 잘 들어라. 네모 안에 있는 숫자가 정리가 돼서 제곱수가 되기만 하면 돼. 약분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약분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로 정리가 돼야 되다 보니까 A 문자가 반드시 147에 의해서 날아가야 된단 말이야. A가 약분이 안 되면 분수잖아. 분수는 전수가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A가 약분돼야 돼.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루트 안에 거 제곱이 되면서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럼 이거를 충족하는 A가 뭐가 있을까? 방금 말한 대로 3은 돼요. 근데 모두 돼요. A가 그냥 7의 제곱을 통째로 갖고 있어도 돼. 자, 생각해봐라. 만약에 A에 7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상태였다가 A가 7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 7을 하나 더 약분시키지. 루트 7의 제곱이 아니라 루트 7이죠. 그럼 정리가 안 되죠. 루트 7이 하나 있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두 개가 있는 건 되지. 왜? 분자분모 다 날라가잖아. 그럼 루트 얼마예요? 1이잖아. 루트 1은 1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3도 되고 3 곱하기 7의 제곱도 되고 두 개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열심히 좀 실수하는 애들이 이것만 생각해. 또 시험 문제는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A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뭐 실수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야. 자, 좌우지간 A 이렇게 두 개라는 걸 찾았고 얘는 굳이 개수를 따지면 너무 많죠. K에다가 1, 2, 3, 4, 5, 6, 7, 8 땡땡땡 집어넣어도 이 모양만 만족하면 전체가 제곱수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답은 나왔는데 문제에서 말한 건 가장 작은 자연수 물어봤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건 아까 이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기본 옵션이 3이라 했잖아. 얘도 제일 작은 게 3이네. 그러니까 답이 3이야. 처음 푸는 거니까 좀 길게 설명했는데 잘 틀리는 거다 보니까 좀 말을 얘기했습니다. 자, 곱하기일 때보다 나누기일 때가 좀 더 귀찮아요, 사실은. 자, 둘 다 잘 나옵니다. 자, 꼭 복습하자. 앞에 있는 문제들이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다 있죠. 위에 보기가. 그러니까 이거 푸는 거 잘 참고하면서 108번이나 109번 같은 거 풀 때 좀 참고를 잘 하세요. 자, 푸는 게 11번까지만 풀자, 오늘은. 자, 아까 말한 대로 12번하고 13번 유형은 대표 문제만 해보세요. 알겠지? 그리고 좀 욕심낸다고 미리 우리 학원 문제를 미리 풀어오지는 말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시간이 남으면 뭐 해라? 개인 문제집을 좀 푸세요. 그게 맞습니다. 학원 교재는 되도록이면 나랑 같이 풀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연장 수업할 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선생님이 미리 풀게끔 뭔가를 시키긴 할 거야. 교재를. 그때만 좀 푸시고 되도록이면 숙제만 잘 하신 다음에 개인 문제집을 푸세요. 그럴 때는. 자, 다음 거 몇 번이냐면 113번 하자. 자, 얘도 잘 나와. 이 유형도 별표 치십시오. 그리고 B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 A와 B,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A랑 B를 찾아보래요. 자, 생각해보자.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접근 과정은 비슷해요. 얘도 계산 과정상으로 뭐를 써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은 바깥의 제곱은 얘도 안 되죠. 이 기호가 없습니다, 문제. 그러니까 니네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또 안에 거 제곱밖에 없어. 자, 안에 거 제곱은 무조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 그러면 이 문제는 82 플러스 A가 무조건 뭐만 되면 되냐? 제곱수만 되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A, B가 다 자연수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것도 답을 구하면 A랑 B가 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장 작은 A를 찾아보는.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요? 숫자 개념이거든, 얘들아. 여러분, 82라는 자연수에다가 A라는 자연수를 더했어요. 그럼 네모 박스에 있는 숫자는 82보다는 큰 자연수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생각.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제곱수가 82보다는 큰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자연수 더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분석하면 네모 박스는 82보다 큰 제곱수여야지만 정리가 된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A가 가능한 가장 작은 애를 찾으려고 했죠. 생각. 82에다가 가장 작은 숫자를 더했을 때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 82보다 조금 큰 제곱수가 뭐 있어요? 9의 제곱은 81이잖아. 그럼 얘보다 작지. 그럼 그 다음 제곱수는 뭐야? 10의 제곱. 자, 따라서 가장 근처에 있는 숫자가 100이기 때문에 5 더해야 돼. 18을 더해야 100이 나오죠. 따라서 가장 작은 A 값은 18이 돼요. 그랬더니 참고로 이 다음에 제곱수는 11의 제곱이니까 121이잖아. 맞죠? 그럼 121이 되려면 82에다가 뭐를 더해야 121이 돼? 41을 더해야, 아니 39를 더해야지 121이 되죠? 그런 식으로 A 값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자, 이해됐나요? 어쨌든 가장 작은 A는 뭐가 돼야 된다? 18이 돼야 된다. 자, 그럼 A가 18이 되면은 이 녀석은 루트 100이 된다는 거잖아. 루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이라고 써도 되죠. 됐나요? 그랬을 때 B가 뭐가 된 거야? 10이 된 거야. 자, 그래서 A는 18이고 B는 10이다. 그래서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28이 돼. 자, 이해됐어요?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17-라고 적혀있지? 자,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 푸는 건 얘가 한번 해봐. 17-라고 적혀있는데 거기에도 X가 자연수라고 나와있죠? 위에 거랑 반대야. 위에 거는 82보다 큰 자연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17에서 자연수를 뺐으니까 거꾸로 네모 박스 친 숫자가 17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이 녀석도 정수가 돼야 되죠.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수가 돼야 되는데, 야, 생각. 정수는 유리수잖아. 유리수 범위잖아. 유리수 범위에 있으면 루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얘처럼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예요. 그럼 이거 계산됐을 때 0이 돼도 되는 거죠.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 문제가 만약에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이 되면 안 돼. 근데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그 사실까지 좀 유의하면서 풀어봅시다. 자, 이해됐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